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주제가 코칭의 비전과 전문 코치로서의 성장 로드맵입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코치들을 훈련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코치분들이 그 코치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이제 코칭으로 부가가치를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막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저에게. 예를 들면 뭐 코칭 시장에 들어와 봤더니 다단계 시장 같이 코치들이 코치들을 활용해서 돈 벌지 고객들을 통해서 돈 버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게 무슨 코칭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코칭에 입문하신 분들이 이제 코칭으로 뭔가 변화와 성장, 그 다음에 부가가치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준비를 제가 나름으로는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음악이 너무 큰가요? 네. 자, 일단 국내 코칭의 현주소, 그 다음에 코치 인증과 코칭 산업의 전망, 전문 코치로서의 비전과 성장 로드맵, 이렇게 가져가 봤는데요. 이게 음악이, 네.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코칭의 현주소는, 제가 그동안 이제 코치로 활동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나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으로 박사를 수료했는데 박사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국내 코칭 업계에 현재 코칭 펌을 운영하시는 그 1세대 코치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국내에 코칭을 도입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초기에 보급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약 25분 정도를 이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요. 그래서 이제 국내 코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준비해 왔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코칭이 이 정도 역사,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런 변화 진보들을 해왔구나, 이렇게 이제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그래서 제가 너무 상세하게는 하지 않겠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훑어볼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또 국내 코칭 석사나 박사 또 학부에서 코칭이 개설된 대학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또 모았어요. 그랬더니 약 25개나 돼요. 대학들이. 벌써 그 정도로 이제 코칭이 많이 이제 지금 대학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내 코칭의 현주소에서 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코치 인증과 코칭 산업의 전망에서는 이제 초보 코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코칭 자격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왜 코칭 산업이 유망하고 비전이 있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전문 코치로서 그러면은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문 코치로서 부가가치를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떤 성장 로드맵을 따라가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회사 프로그램도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8시 50분 정도에 한번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요. 그리고 10분 쉬고 나서 이제 10시까지 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준비하시고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중간중간 질문을 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막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음소거 푸시고 질문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시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준비한 것을 쭉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 국내 코칭의 현주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국내 코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 전후에서
이제 코칭이 도입이 돼서 이제 코칭이 시작됐습니다. 몇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경로는 제가 보기에 이제 두 가지 경로였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지금도 있는 아시아 코치 센터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제 그 전에 2000년 이전에 폴정 박사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들어오신 비영리 이제 단체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개별 교회에 가서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성장 관련 세미나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계를 느끼신 거죠. 이렇게 만나서 세미나 할 때는 막 할 것처럼 하시더니 이제 개별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들여다보면은 이제 다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이래서 아, 이게 세미나라고 하는 거,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희로뽕이구나. 그 들을 때만 이 약발이 있는 거지 개별 교회로 나가가면 전혀 이게 뭔가 실천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뭐 다른 게 없을까 할 때 이제 이분이 그때 당시 이미 이제 코칭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칭을 본격적으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국내 코칭 리더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젠트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조셉 유미디 박사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요. 바로 그 당시 이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시던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코칭을 최초로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축이 이제 한국 리더십 센터의 김경석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리더십으로 세븐헤빗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 모든 기업과 기관과 공기업을 다 설립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뭔가 없을까라고 할 때 이제 미국 ASTD라고 있죠. 교육 관련 그 담당자들의 모임인 그 ASTD에서 몇 년 전부터 코칭이 계속 소개가 되어지고 이러는 것을 보고 이제 국내에 코칭을 이제 이제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두 축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두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코칭을 들여오신 분 중에요. 누가 좀 더 빨랐느냐, 뭐 누가 그러거나요, 도찐개찐입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경로로 이분들 말고도 코칭이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여오셔서 가장 왕성하게 코칭을 보급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센터들을 통해서 이제 코치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치영 박사라고 지금의 CMA 코리아를 설립하신 분인데 지금도 이제 CMA 코리아는 있죠. 그래서 이분도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경영자인데 이분이 초기에 이제 한국 리더십 센터를 통해서 조금 협업을 하시다가 바로 독립을 하셔서 2001년에 이제 CMA 코리아를 설립했으니까 이분도 굉장히 오래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코치 센터가 그 TLC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코칭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에 들여오셔서 초기에는 거의 이것을 수강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이제 일반인들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 팔로우들이 거의 이제 목회자들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CMOE에서는 A스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제 LG전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코칭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코칭 센터가 이제 한국 리더십 센터 산하의 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그 코칭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8월에요. 2002년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칭 펌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CCU고 또 하나가 CTI라는 회사입니다. 그 CCU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코칭 클리닉 과정을 개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초기에 김경석 박사, 한국 리더십센터, 한국 코칭센터를 설립하신 이분이 그 ICF 코리아 챕터를 결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ICF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인 국제 코칭 연맹이라는 단체이죠. 여기에 이제 코리아 챕터를 결성을 하죠. 6월에요. 200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에 한국 코치 협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서 김경석 박사님이 이제 맡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코치 센터는 그때 벌써 이제 다른 그 국제 코칭 연맹이 아닌 국제 코치 협회라고 있어요. IAC라고. 여기에 있는 15가지 코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여와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드메인 한국 코치 협회는요. 이드메인 2004년부터 제1회 KAC 인증 자격 시험을 실시합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 필기 시험 합격하신 우리 윤정희 코치님, 네, 이번에 KAC 몇 차죠? 자기 차? 80, 80 몇 86차? 차. 네. 예, 잘 몰라요. 몇 차인지. 하여튼 86차인가 그래요. 86차인가 네네, 지금이. 86차. 그러니까 그때 이제 86차 맞습니다. 86차인가요? 네, KAC.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KAC 86차까지 온 그게 이제 2004년 3월에 제1차 KAC 인증 시험이 실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해 11월에 제1회 대한민국 코치 대회가 실시가 됐고, 지난달 11월에, 지난달이 아니죠. 이번 달 11월에 초에 이제 대한민국 코칭 컨페스티벌이 있었죠. 이게 올해로 17회니까요. 2004년에 1회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번씩 해서 올해 17회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코치 센터는 이제 저런 프로그램들을 가져오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 코칭하고 있는 하우 코칭, 이게 이제 에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현미숙 대표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CMOE 코칭, 이제 코칭 회사들은 이렇게 또 인코칭이 설립이 되죠. 홍희숙 대표라고 하는 걸출한 여성이신데요. 우리나라 코칭의 특성을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자, 정진우 박사도 아시아 코치 센터, 지금은 우수명 대표라고 하는 부인께서 거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 이제 국내 코칭을 다 이제 도맡아서 하시고요. 정진우 박사는 지금 북경에 가서 이제 중국에서 코칭을 보급하는 일을 하시고, 한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리더십센터의 김경석 박사 부인이신 김영순 여사, 이분도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국 코칭센터의 대표십니다. 그래서 여성이시죠. 그 다음에 하우 코칭 현민숙 대표 여성이시죠. 인코칭 홍희숙 대표 여성이시죠. CMOE만 유일하게 최치영 박사, 이제 남성이십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제2대 안주섭 회장이 이제 초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때 이제 김경석 박사님의 리더십이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3년에 본인이 회장이 되셔서 코치협회를 설립하시고 2년간 이제 초기 안착을 하도록 도우신 다음에 전혀 별개의 이제 코칭 펌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코치협회가 객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는 게 바로 이 2대 안주섭 회장을 모셔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고 좀 발이 넓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임무를 가지고 오셨죠. 바로 그 이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코칭 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2005년에요. 이제 한국 코칭 학회 1대 회장이 지금 저기 어디죠? 이수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최초로 개설하고 소개했던 교수님인데 이제 숙명여대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코칭 학회를 설립했느냐? 이분이 이제 김경석 박사님의 그 리더십 세븐 헤빗 있잖아요. 세븐 헤빗의 그 어린이 버전, 아동 버전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맡으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김경석 박사와 이제 교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김경석 박사님이 어느 날 이제부터는 코칭입니다. 코칭을 보급하겠습니다. 코칭을 배우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소희 교수님이 이제 배우신 거죠.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코칭 학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 안주섭 회장께서 2년 차에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한국코치협회를 인가를 받으시고 이제 그때부터 제1회 KPC 인증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KAC만 해오다가 이제 KPC까지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대한민국 코치 대회도 하고요. 충청 지부가 최초로 이제 설립이 됩니다. 제 첫 번째 지부죠. 충청. 대전 충청 지부였는데 지금은 충청 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안에 코칭 아카데미가 개설이 됩니다. 이때 이제 CMOE의 최치영 박사님이 이게 개설되는데 이제 전적으로 함께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코칭 센터는 저렇게 CTI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아까 제가 CCU와 CTI가 제일 큰 코칭 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대 회사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가져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코액티브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 이제 3대 안주섭 회장이 연임을 한 번 더 하죠. 그다음에 쭉쭉쭉 가서요. 이때 또 다른 이제 변화 하나가 뭐냐면 2007년에 아시아 코치 센터에 이제 폴정 박사가 ICF의 챕터를 하나 더 세웁니다. ICF 코리아 서울 챕터라고 해서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김경국 박사님이 코리아 챕터를 최초로 설립을 했잖아요. 한국 코치협회보다 6월에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코치협회가 너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한국 코치협회에 이제 그 인원들이 거의 다 몰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챕터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폴정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ICF 코리아 서울 챕터를 결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하 가족 성장 연구소 부설 아하 코칭 센터가 2007년에 개설이 되는데 대표님이 누구시더라? 김원양 코치님, 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기도 대표가 부인께서 이제 아하 가족 성장 연구소를 하시고 본인이 아하 코칭 센터를 개설해서 라이프 쪽으로 가족 관련해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우 코칭은 이제 하우 코칭으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학회가 이제 도미양 교수의 이소희 교수의 이제 제자였던 도미양 교수가 코칭 학회 2대 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코칭 학회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소희 교수님은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별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못 하셨죠. 그리고 2008년부터 이제 대학 코칭 프로그램이 인증이 되고요. 이제 쭉쭉쭉 해서 PMA 코칭 센터라고 2008년에 설립이 되고요. 아시아 코치 센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MCC를 취득합니다. ICF의 최고 레벨의 이제 코치 자격이죠. 근데 이제 정진우 박사는 원래 이제 미국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분이 MCC는 1호이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1호는 이제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코칭 센터가 ACTP 인증 과정, ICF로부터 이제 인증을 최초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고요. 이제 CMO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이제 코칭 심리 연구의 결성, 탁진국 교수. 여기가 이제 이 탁진국 교수님은 도미양 교수님은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고요. 근데 이제 왜 이분이 코칭 학회를 이제 회장을 맡게 됐을까요? 이소희 교수님의 제자들이죠, 다. 이 도미양 교수 비롯해서 이소희 교수님이 이제 코칭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다 이제 코칭을 공부하라고 한 거죠. 이제 도미양 교수, 또 누구죠? 현미숙 교수도 이소희 교수님 제자고요. 그다음에 또 서우경 교수, 이 걸출한 인물들이 거의 다 이소희 교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코칭을 또 다 배우게 되고 이분들이 초기에 코칭들을 이렇게 접목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대단한 활약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천 지부님 이렇게 해서 쭉쭉쭉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대학원 중에 최초로 이제 코칭 심리학을 개설한 대학이 이 탁진국 교수가 이제 계시는 광운대 교육대학원에 탁진국 교수가 이제 코칭 심리학과를 개설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심리학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칭 심리학을 최초로 개설하신 분은 이제 호주 시드니 대학의 2000년에 코칭 심리학을 개설하신 이제 그랜트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는 탁진국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제가 한국 부백부 코칭 센터를 설립을 했죠. 5월 달에요. 그리고 하우 코칭, 아시아 코치 센터, 중국 이렇게 쭉쭉쭉. 그다음에 이제 이 탁진국 교수가 코칭 심리 연구회를 발족합니다. 창립 총회를 갖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칭 학회가 2개가 양대 큰 산맥으로 있습니다. 코칭 학회가 한국 코칭 학회, 그다음에 이제 탁진국 교수 중심의 한국 코칭 심리학회.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 한국코치협회는 김재우 회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걸출한 인물을 이제 모셔옵니다. 이때 이제 안주섭 회장이 이제 2번 정도를 하셨나요? 2005년에 하셔가지고 2009년까지 하셨, 한 4년 하신 거죠. 2년씩 임기니까 한 번 연임하시고
이제 물러나시고 김재우 회장이 왔는데요. 이때 이제 비전 선포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 7회였고요. 저희 한국 부행복 코칭센터도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 인증도 현재 저희가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코칭, 아시아 코치센터, CIT 코칭 연구소. CIT 코칭 연구소는 이제 박정영 대표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걸출한 여성 CEO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들을 보면 거의 다 여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이제 한국 뭐 이렇게 이 김재우 회장이 오고 나서 양적 팽창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 기관들과 MOU를 맺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중에서는 이제 백석대, 여기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코칭 심리학과를 개설을 합니다. 2011년에요. 광운대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부행도 2011년도에 트레이닝 과정을 협회에 인증받고 가족 코칭 지도사니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걸출한 여성 CEO 누구죠? 고현숙 대표가 코칭 경영원을 이제 설립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 코칭의 임원 코칭 거의 대부분을 이 코칭 경영원에서 싹쓸이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시장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분이 이제 김경석 박사님이 세우셨던 한국 코칭 센터 있죠? 거기에 대표로 계셨던 분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칭 학회에 보면 아까 탁진국 교수 중심으로 세워졌던 한국 심리학회가 한국 코칭 심리학회가 한국 심리학회 산하 14번째 분과로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대 회장을 당신이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코칭 학회가 2개가 생기게 됩니다. 남서울대 중심에 이제 도미양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 코칭 학회, 그다음에 탁진국 교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 코칭 심리학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한국 코칭 심리학회는 이제 대학원에 3개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백석대학교 이 3개 대학의 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코칭 심리학회가 결성이 됐고 이제 한국 코칭 학회는 도미양 교수 중심으로 결성이 됐죠. 이렇게 2개가 이제 양대 산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김재우 회장이 오시고 나서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역삼동의 남해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서초동, 저희 사무실이 지금 서초동 남부터미널 6번 출구에 있는데요. 진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제 그 코치협회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대 경영대학원의 코칭 MBA가 개설이 되고요. 이게 이제 누가 했냐면은 바로 그 고현숙 교수가 하신 거죠. 그리고 신학교 중에서는요, 개신대학교 대학원의 코칭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석박사 과정이 유충렬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하우코칭, 뭐 인코칭, 한부행, 뭐 이런 거 이제 코칭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 쭉쭉쭉, 네, 쭉쭉. 그다음에 2013년에 이제 대학원 중에서는 남서울대 복지경영대학원에 코칭 석사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연합신학교 안에 이제 상담학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명을 바꿉니다. 상담 코칭학과로 개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부터 석박사를 모집을 합니다. 여기는 졸업을 하면 Doctor of Counseling and Coaching입니다. DCC라고 하는 그 학위를 주죠. 박사 과정을 마치면은요. 그 다음에 남서울대학교는 이때까지는 아직 박사는 없었고 이제 석사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 회사들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재우 회장이 다시 연임을 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4년에 회사를 하나 더 세웁니다. 한국 부행복 코칭센터 말고 국제 코치 훈련원을 8월에 제가 개설을 하죠. 그래서 제가 현재 코칭 펌을 2개를 지금 작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칭 학회 쪽을 보시면은요, 한국 코칭 심리학회가 코칭 심리사라든지 코칭 심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그 학회 내에서 자체적인 자격 과정을 준비합니다. 한국 코치협회 자격과 별개로 말이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학부 과정에서는 대학교 중에 최초로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이제 코칭 심리학과를 개설을 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여기에 코칭의 이론, 뭐 코칭의 실제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최초로 그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그 코칭 관련 과목을 강의하게 되죠.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도 개설을 하게 돼서 여기서도 제가 두 과목을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IT, 뭐 아시아 코칭 센터, 하우 코칭, 이제 하우 코칭이 이제 최초로 그룹 코칭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펌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또 이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칭 학회에서 그 한국 코칭 심리학회가 코칭 자격증을 준비했던 것을 자격 시행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7대 김재우 회장이 연임을 하시고요. 강남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강남역 1번 출구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 어디죠? 무슨 사거리죠? 거기가 태권도 하는 국기원 사거리 바로 옆에 그 사거리 바로 앞에 우리은행 그 1층에 있는 그 건물 8층에 지금 한국코치협회가 그리 이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7월에 KPC와 KSC 기준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높아집니다. 교육 시간도 높아지고 실습 시간도 더 많아지고요. 또 없던 멘토 코칭이나 코치도 이제 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때 비약적인 변화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F 코리아 챕터에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부회장을 맡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챕터 리더들의 이제 컨퍼런스가 2회차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초대받아 갔었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예, 그래서 가가지고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뭐 아침부터 쭉 듣다가 한 4시 정도 되면 호텔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누워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심기일정해가지고 또 열심히 들어보고 했으나 이 히어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하여튼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016년에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칭학 박사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은요, 닥터 오브 코칭이라는 그런 자격증을 줍니다. 닥터 오브 코칭. 예. 그 다음에 이제 그해 제가 이제 올해의 코치상을 받게 되고요. 뭐 쭉쭉쭉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코칭 학회 학회지가 코칭 연구라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술재단 등재 후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2005년 코칭 학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2007년부터 도미안 교수가 맡아서 한지 거의 한 10여 년 만에 학술 등재 후보지가 됐으니까 이때까지는 학술지에 실을 논문을 막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했죠. 누가 잘 안 쓰니까. 근데 이때로부터는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늘리고 지금은 6번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코칭 분야에서는 이 학술 등재지가 됨으로써 굉장히 코칭 연구라고 하는 이 이제 학회지가 유명세를 타게 되고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칭 그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탁진국 교수가 중심으로 했던 이 한국 코칭 심리학회도 회원이 약 700여 명 규모로 15개 분과 중에서 8위 규모로 급성장을 했어요. 이 코칭 관련 이 저기 분과가요. 이제 그 덕으로 이제 한국 코칭이 아니라 한국 심리학회 회장까지 탁진국 교수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 챕터에서는 중요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챕터가 2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2개 챕터가 이제 통합하는 준비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들이 급속히 많이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예, 숭실대 대학원에서도 하게 되고 대한신학대학원에서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이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죠. 2018년에 드디어 이제 ICF 코리아 챕터와 서울 챕터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돼서 제1대 회장으로 아시아 코치 센터인 우수명 대표가 이제 맡게 되고요. 대학에는 2018년에 세종사이버대학이 이제 군경 코칭 상담학과라고 하고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가 이제 코칭 관련 학과가 개설이 돼요. 이게 이제 학부 과정인데 그러면은 아까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그다음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이게 3개의 사이버대학에 이제
그 코칭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뇌 기반 감정 코칭 학과가 개설이 되고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렇게 이제 막 많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코칭 학회지가 코칭 연구가 이제 드디어 재단 등재 후보지에서 등재지가 되죠. 이때로부터 정말 이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한국코치협회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그 9년 정도 했죠. 두 분이 김재우 회장과 서복순 부회장께서 이분들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코치협회를 양쪽으로 엄청 성장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8대 강용수 회장님께서 현재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하고 계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자격유지 보수 교육의 인정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전에는 코치협회에서 했던 교육만 가지고 이제 자격유지 보수를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본인이 코칭 관련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뭐 코칭 프로그램 관련 강의를 한다든지 또 이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 범위가 돼서 자격을 이제 재갱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F는 이제 도미양 교수가 이제 코리아 챕터 통합 챕터의 2대 회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안양대학교, 숭실대학교, 이 동국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코칭 관련 석사 과정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올해네요. 자격유시 보수 교육으로 사용한 인증 프로그램은 코치 인증 자격시험 응시 시 교육 시간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7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들으면 이거를 자격유지 보수 교육으로 써버리면 다음에 자격을 취득할 때 이거를 중복해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서 혹시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격유지 보수가 필요한 기간 안에 그걸 자격유지 보수 교육으로 쓰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 때 교육 이수 시간에도 이게 중복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모르고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이제 시험 볼 때 녹음한다는 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뭐죠?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녹음에 동의를 하고 합격한 사람은 바로 폐기하고요. 이제 떨어진 사람은 한 달 정도 키핑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회가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7회 대한민국 코칭 컴페스티벌을 지난 11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 ICF 코리아 챕터는 이제 제3대 회장으로 도미양 교수가 2년 임기로 다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차를 했고 내년까지 하시면은 총 3년 정도의 회장직을 맡게 되고 이제 도미양 교수가 ICF 코리아 챕터 회장이 되시면서 코리아 챕터도 굉장히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챕터상도 전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 한 7개 정도 받는 그런 챕터상이 있는데 올해 이제 열심히 했다는 증거겠죠. 챕터상도 수상했고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이제 상담 코칭학과가 석박사 과정으로 개설이 됐고요. 자, 쭉쭉쭉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그동안의 코칭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한 변화 중심으로 준비했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코칭의 역사 속에 놓친 부분들이 꽤 있겠죠. 또 개별 회사들마다 제가 다 담아내지는 못했고, 이제 탑 한 6 정도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제가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칭 컴페스티벌 할 때 지난 3년 동안 KAC를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 하는 탑 5를 이제 그 상을 줬어요. 거기에 이제 CMOE, 아시아 코치센터, 그 다음에 CIT 박정영 대표,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국제코치훈련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동학 코치님이 하고 계시는 KBC 파트너즈라고 하는 이제 이 5개 회사가 이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KAC를 가장 많이 이제
배출을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소개 안 한 회사가 바로 그 KBC 파트너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회사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를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제가 이제 거의 다 담아냈다라고 보는데 주요한 이제 그런 변화 중심으로 제가 했으니까요. 요 정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어찌됐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황현옥 코치가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뭐라 그러죠? 황현옥 코치가 정리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그 밝혀주시고 여러분이 뭐 후배들 할 때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여기다 여러분이 더 좀 더 추가하시거나 또 수정 리디자인해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좋을 일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공유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래도 제가 정리한 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만 쭉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1, 2, 3, 4번은 이제 학부 과정입니다. 학부 과정에 보면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연세대학교 코칭 아카데미 안에 있는 이제 요거는 대학원도 아니고 학부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코칭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 과정, 뭐 고급 코칭 과정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여기까지가 그 이제 그거고 나머지는 석박사 과정입니다. 근데 쭉 보시면 그 석박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석박사 없음도 있잖아요. 여기 한 22번에 보면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도 국제코치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학위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코칭을 공부할 수 있는 CEO들 이제 공부하는 모임에 코칭을 공부할 수 있는 정도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꼭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코칭이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대학교 중에 가장 큰 서울 디지털 대학에도 그 코칭 과목이 가르쳐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김영된 이런 숭실사이버대나 이런 대학들처럼 코칭 학과가 개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지는 않았어요. 그런 대학도 일부 과목은 이렇게 교양 과목 비슷하게 해서 이제 코치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코칭이 과목으로 가르쳐지는 데가 꽤 있고요. 학과로 개설된 것만 제가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을 진학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 근데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각 대학원을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어느 대학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에서 개설을 했는지 아니면 산업대학원에서 아니면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했는지 아니면 신학대학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개설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베이스가 되는 배우는 커리큘럼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걸 살피지 않고 그냥 네임밸류만 보고 딱 갔다가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과목을 억지로라도 꼭 들어야만 졸업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MBA나 비즈니스 코칭 전혀 관심 없는데 국민대나 아주대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그런 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것을 들을 때 고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비즈니스 쪽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또 아까 계신 데나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학문이 어떤 건가를 잘 보고 여러분의 최종 나는 비즈니스 쪽으로 하겠다, 라이프 쪽으로 하겠다 이런 그 여러분의 그 최종 목적과 이게 좀 맞아야 여러분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하나하나에 이제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으니까요. 혹시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강의 후에라도 또 나중에라도 저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몇몇 대학원에서는 저에게 또 연락이 와요. 이제 좀 홍보 좀 해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링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원 모집할 때 제가 또 메일링도 해드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코칭 펌들을 제가 이제 아시아 코치센터, 한국 코칭센터, CMA 코리아, 인코칭, 하우코칭, 아하 코칭 센터, CIT 코칭 연구소, PMA 코칭 연구소, 한국 부병부 코칭 센터, 코칭 경영원, 국제 코치 훈련원 밑으로 이제 KBC 파트너스. 이제 요 정도 상위 한 랭킹 한 10위 내지 뭐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밝힌 거고요. 그 외에 코칭 펌들이 이제 KAC 자격 운영을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코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인 기업 포함해서 50여 개 됩니다. 50여 개. 저도 이제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으로서 2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코칭 관련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2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냥 법인도 아니고 개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2개 해도 제가 그냥 할 만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법인이고 뭐 비즈니스 코칭하고 이러니까 뭐 2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에만 올인해도. 근데 저는 왜 2개 했느냐? 한국 부병부 코칭센터는 되게 부부 가족에게 오리엔티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 코칭은 제가 하진 않지만 뭐 기업의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코칭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리더십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제안도 가끔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국제 코치 훈련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제 글로벌 수준의 코치들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키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 관련 단체들이죠. 이제 ICF 코리아 챕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 코칭 연맹의 한국 지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코치협회가 있죠. 이 2개 기관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코치 단체고요. 한국 코치협회와 ICF 코리아 챕터의 사이즈를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한국 코치협회가 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ICF 국제 코칭 연맹을 따라갈 만한, 이제 비견할 만한,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단체도 없습니다. 워낙 ICF가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ICF 본부에서는 한국 코칭 시장을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 이제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나 하여튼 코칭이 지금 나가 있는 모든 나라의 코칭 산업이나 시장을 ICF 지부들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자체적인 코치 협회라든지 이런 게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독 유일하게 한국 코치협회라고 하는 자생적 내부적 코치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잘 되는 데가 없다. 그래서 한국 코치협회는 정말 칭찬 들을 만하고요. 또 다른 많은 사단법인 협회들이 있지만 자격 유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라든지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느 협회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 없는 데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잘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가 있죠. 코칭 학회가 있고, 아까 이제 한국 코칭 심리학회가 있고, 2개의 학회가 가장 유력한 학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 조그만 코칭 관련 협회들이 있는데, 커리어 코치 협회라든지 국제 비즈니스 코치 협회라든지 국제 코치 연합이라든지 한국 코칭 심리 협회라든지 아시아 상담 코칭 학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이제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님 중심으로 세운 아시아 상담 코칭 학회라는 이제 관련 학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갈지 이제 좀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코치들이 현재 그 자격 있는 코치들이 약 7,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 보유 회사가 약 50개 있고요. 인증 프로그램이 134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미래 우리 코칭 시장이 성숙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약 지금 7,000명 정도가 70만 명 정도의 코치들을 배출하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 인접 분야의 상담 전문가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지금 약 7,000명이라고 하는 10,000명도 안 되는
전문 코치 자격. 이 중에서도 KAC까지 다 포함해서 7,000명이니까 한국 그 코칭 시장은 상담에 비교하면 그 전문 영역 상담에 비교하면 잽도 안 될 만큼 이제 초보 수준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인증 프로그램 보유 회사가 50개인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약 500개 정도까지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숙기가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이런 회사를 하나 차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증 프로그램이 134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2011년도에 코칭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야겠다 할 때 20개 있었습니다. 20개. 그때 당시 많은 코치들이 지금도 너무 많아 이랬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134개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많아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이런 인증 프로그램이 약 2,000개 정도는 있어야 우리나라의 코칭 시장이 성숙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 발의 피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곧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비전을 보시고 나도 코칭 회사를 개인 회사로서 법인이면 더 좋죠. 근데 요즘은 뭐 개인 회사. 저는 한국 부부행복 코칭센터는 지금도 우리 집이 10년이 넘었지만 집이 주소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뭐 없어요.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34개나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 뭐 하겠어요?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 2,0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성장기까지 성숙기까지 가려면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한국 코칭 시장의 규모 면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갖고 갈까 합니다. 제가 너무 숨가쁘게 이제 막 달려온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앞쪽을 좀 빨리 빼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분입니까? 8시 반. 우리가 7시 반부터 했으니까 딱 1시간 했네요. 네. 이제 20분 정도 이제 더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네, 교수님, 네. 네, 저희 경희사이버는 빠졌어요. 경희사이버대학교. 네, 우리 지로시 코치님이 거기서 공부하고 계시죠. 자, 네, 경희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경희사이버대학 안에 어떤 학과인가요? 학과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담심리학과요. 그렇죠. 상담심리학과니까 제가 안 넣었어요. 이거는 아, 과가 코칭학과가 아니에요. 상담심리학과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 과목을 코칭 과목을 넣어서 듣는 거죠. 이런 학교는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제가 뺐고요. 과 자체가 무슨 상담 코칭 심리학과라든지 뭐 하여튼 코칭이 들어가서 개설된 학과. 이런 학과를 제가 이제 아까 넣은 거니까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상담 심리학과죠. 맞아요. 네. 이게 경희사이버대학인데요. 여기에서도 많은 코치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코칭 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코치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 네. 네, 혹시 또 네. 네, ICF와 거기 세계적으로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한국 코치협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한국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도 궁금하고 네.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세계에 음. 지금 코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지 네, 좀 네. 궁금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칭은 계속해서 성장 추세에 있고요. 그게 확실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럼 왜 그 자체적인 코치협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이다. 즉 ICF 코리아 본부와 소통이 안 돼요. 제가 뭐 10년 넘게 ICF 코리아 챕터에 지금 몸담고 있는데요. 제가 부회장 한 것만도 지금 한 6년 이상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핵심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ICF하고 소통이 저기 영어권 나라들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코칭에 대한 비전도 받고 너무 하니까 좋고 막 이러는데 ICF에 지시받으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김경숙 박사가 코칭 협회를 이제 코치 협회, 그러니까 그 당시 코칭 회사들이 한 5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그 법인 설립 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코치 협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비약적 발전을 지금까지 이제 해버린 거죠. ICF와 상관없이. 예. 저는 언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열정, 열망, 뭐 하면은 그냥 확 해버리는 이런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용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칭은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습니다. 네, 윤정희 코치님, 네, 그게 궁금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죠. 네. 코칭 인증과 코칭 산업의 전망.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코치협회, 뭐 ICF,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다 그랬죠. 한국 코칭 학회, 한국 코칭 심리학회,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개별 코칭 회사들도 다 자격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자격은 국제 코치 연맹이라고 하는 여기서 ACC, PCC, MCC라고 하는 자격 과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MCC가 200시간 교육에 2,500시간 정도의 코칭을 이제 하신 분들인데 MCC가 현재 13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약 20명 정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20명 정도 나온 지가 일본이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그 수준에 있어요. 그런 반면 코치 우리 한국은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그 MCC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내년에 도전합니다. 지금 MCC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코치협회는 KAC, KPC, KSC 이렇게 이제 자격이 있고, 우리나라의 KSC는 현재 한 40여 명 정도 있고요. 이제 제가 2011년 제1회 KSC 시험에 제가 이제 응시를 했죠. 그 당시 11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딱 4명 합격하고 이제 나머지가 다 떨어지셨었군요. 근데 그 4명 중에 1명이 접니다. 그래서 제 KSC 번호가 00004번이에요. 네, 가나다 순으로. 네, 실력 순이 아닙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네, 하여튼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격 과정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 공부하시면서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떤 자격이 가장 유력하냐? 물론 코칭을 아는 나라라면 ICF의 자격이 보증된 자격이죠. 예를 들면 어디 나가서 저 변호사예요. 저 로여입니다. 뭐 저 닥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명함을 내밀면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로여고 닥터라고 하면 이렇게 오 그러세요 이렇게 해주듯이 코칭이 나가 있는 나라라면 저 PCC입니다, MCC입니다, 뭐 ACC입니다 이렇게 하면 ACC까지는 모르겠는데 PCC입니다 그러면 오 PCC세요 요 정도는 됩니다. PCC라는 레벨이. 그리고 MCC입니다 그러면 오 MCC를 제가 만나보다니요 뭐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공신력이 이제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코치협회 자격을 이제 취득하고 더 도전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자격을 취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비즈니스하거나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국제 자격을 꼭 가져야만 그런 걸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국 코치협회 자격만 가지고도 충분히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치들이 누구보다도 성장 욕구가 높은 분들이잖아요. 공부하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자격을 어느 정도 취득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국제 자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있고요. 이따가 제가 비전 제시할 때 또 KPC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코칭이 이렇게 이제 뜨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사회로, 그 다음에 해답과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비즈니스 분야뿐이 아니라
교육과 정치 분야 모든 분야에서 해답이 이동했다. 이런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지시형이겠는가 아니면 티칭형이겠는가 멘토형인가 코칭형이겠는가. 어느 집단 어느 조직이든 그 단계나 구성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시형이 더 맞고 티칭형 맞고 멘토형이 맞고 코칭형이 맞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칭형 쪽으로 가고 있다. 한 개인만을 보더라도 이게 전체가 100이라면 구성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돼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코칭형으로 갈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게 대세다. 지금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대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소득 수준과 그죠? 소득 수준과 이제 코칭 해서 소득 수준이 10,000불에서요. 20,000불 정도 되면은 그때를 컨설팅 시대라고 합니다. 컨설팅 시대. 그래서 온통 간판이 다 컨설팅으로 바뀌고요. 명함에 다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워 컨설턴트, 뷰티 컨설턴트, 무슨 뭐 컨설턴트 이게 이제 10,000불에서 20,000불 시대예요. 이 시대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뭐냐면 누가 내가 가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돈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 수준입니다. 내가 꼭 어떤 답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누가 거기에 따른 시원한 답을 주면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자,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기 간판을 무슨 복덕방으로 있다가 딱 내리고 무슨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바꾸는 게 이 시대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복덕방 할아버지는 컨설턴트라는 이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느냐? 세입자들은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1억 가지고 방 2개짜리에 거실 넓고 이런 마당도 좀 있고 이런 집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은 해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되면은 딱 소개해주고 중간 수수료를 먹는 거죠. 자,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게 바로 10,000불에서 20,000불 시대의 의식 수준인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중간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입 닦지 않는 정도의 높은 의식 수준이에요. 즉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거. 이게 브로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상한 언어로 에이전트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서로를 연결해주고 거기서 커미션 받고 이런 게 이제 에이전트인데 이게 공식적인 잡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정도의 의식 수준.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주면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그 대가를 돈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의식 수준이 이 컨설팅 시대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000불에서 그죠? 이제 그냥 한자로 써볼게요. 너무 하니까 40,000불까지는 코칭 시대라고 합니다. 코칭 시대. 왜 코칭 시대라고 하느냐? 이때가 되면 20,000불에서 40,000불 정도의 의식 수준이 되면 답은 나한테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만 줘도 그 대가로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정도의 의식 수준이 바로 20,000불에서 40,000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30,000불을 이미 넘어선 지가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코칭 시대다. 그러면 이 시대가 되면 간판이 뭘로 바뀐다? 무슨 코칭 센터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명함이 뭘로 바뀌어요? 무슨 컨설턴트에서 이제는 무슨 코치 이렇게 바뀌어요. 뷰티 코치, 뭐 헬스 코치, 심지어 장래 지도사들도 장래 코치 이렇게 바뀌어요. 명함이. 그다음에 제가 아는 그 이제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할 때 저는 이제 학위는 안 하고 박사 수료로 마무리했습니다만 그 동기 하나가 수원 그 공장의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거기에 EAP라고 그 상담소가 있어요. 상담소가 이제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는 거죠.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다 의무적으로 상담소가 배치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슨 상담센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거기가 간판이 바뀌었어요. 무슨 라이프 코칭 센터 이렇게 라이프 코칭 센터. 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제 동기가. 그래가지고 간판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대세 아닙니까? 그럼 누가 저기 코칭합니까? 그냥 간판만 그렇지. 우리는 다 심리 상담. 그다음에 임상 전문가 이런 분들이지 코치 전문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는 코치는 없어요.
그 추세니까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칭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막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학습의 시대가 돌아있고요. 지금 뭐 여기에 써진 얘기가 다 미국 사람들의 얘기인데 지금 이게 다 우리나라 상황이 됐고요. 지금 누가 취업했다 그러면은 뭐 정규직입니까? 다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평생 학습의 시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IQ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태도, 이게 학습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게 차별화 능력입니다. 차별화 능력. 이 차별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계속 배운 상태로만 있지 않고요. 배운 것을 바로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라도 누군가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거, 부가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배운 것을 살짝 비틀어서 또 여기저기서 배운 것을 모아 새롭게 리디자인해 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거, 돈 받고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이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소비자,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유통자, 그죠? 그리고 지식의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받을까요?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조자죠. 그 다음이 유통자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코칭을 배워가지고 소비하고 있습니까? 유통하고 있습니까? 창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조자까지 가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꿈을 꾸셔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상태에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코칭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유통자 내지는 창조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노동시장이 이제는 그 직장이 없는 긱경제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현재 미국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이미 프리랜서고요. 이 긱경제라는 것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임시직 등의 대안적 근로 형태를 일컫는 긱경제가 성장세에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으로 갈수록 노동시장은 즉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그 일하는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 개인 이런 독립계약자가 이제 A라는 독립계약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동자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PPT 만들기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PPT를 엄청나게 잘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하고 심지어 4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A 기업하고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 B 기업하고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 C 기업하고는 1년짜리 프로젝트, D 기업하고는 3년짜리 프로젝트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어떤 데는 줌으로만 화상통화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고 어떤 기업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출근을 하고 이런 조건으로 A라는 이 독립계약자 프리랜서가 어느 한 기업에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 A라는 이 그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세상이 돌아가고 현재 바뀌고 있는 트렌드에서 필요로 하는 이 기술을 빨리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이 B라는 프리랜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디지털 문맹이야. 바뀌고 있는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뭔가를 배우는 걸 계속 못 배우거나 늦게 배우거나 뒤져요.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학습 능력이라는 거 제가 IQ가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게 오면 빨리 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얼마나 탁월한 도구입니까? 근데 이거 귀찮아.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안 배우면 그만큼 우리는 전화 용도나 문자 용도로밖에 못 쓰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앱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앱들을 잘 활용하면 요즘 대학 교수가 그러는데 자기가 학생들한테 문제 이렇게 내고 자기가 풀고 하는 게 여기에 유료 앱이 있는데요. 그냥 그 안에 딱 넣으면 몇 초 만에 답이 팍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가 이제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그 커리어 코치는 5가지 정도의 전문성을 앞으로는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3번 정도의 직업이 바뀔 것이다. 직업.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직업. 업이 바뀐다. 업이 3번 정도 평생 앞으로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코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왜? 세상이 변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산업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코칭은 그럴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변화하는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인간개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이 인간개발 도구로서 코칭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칭은 지금 현재 인간개발 도구로서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기업이나 모든 비즈니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간개발 또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에는 코칭이 가장 각광받고 있다. 현재 그런 것들이 어쩌면 비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8시 50분 딱 됐네요.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제 코칭의 어떤 그 뭐랄까? 코칭 산업의 근황이나 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아, 제가 너무 막 달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쫓아가고 계시리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10분 정도만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계속해서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정확히 우리 9시에 뵙겠습니다. 9시에요. 네, 조금만 네,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